자, 있어요. 왼편. 그죠? 자, 텍스트. 딜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전체 스윙을 봤을 때 손이 허벅지까지니까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자 그 테이크웨이 자리까지 왔을 때도 이미 이 자세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요걸 놓쳤다면 나는 딜레이트에 100%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능하면 전체 올렸을 때 반드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팩트 될 때는 다시 보시면 임팩트 될 때는 자 여기 어깨 오른쪽 왼쪽 어깨예요. 왼쪽 어깨하고 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100% 채가 공을 딱 바로 공 직전에서 일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목표죠. 목표. 손이 다시 돌아와서 일자로 됩니다. 이제 임팩트 구간을 사람들이 이쪽 부분이나 또는 이쪽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임팩트 구간은 넥스트 전체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내가 가장 힘을 집중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는 이쪽 부분이긴 맞아요. 근데 얘를 여기 치고 탁 말아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스피드를 최대한 딜레이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여기 더 오면서 요까지가 최대 스피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80%, 90%, 80%, 60%, 뭐 40%, 0%까지 팔로우 스윙에서는 대부분 다 스윙의 스피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레듀싱 시켜야 됩니다. 다운스윙 할 때 임팩트의 다리 제가 레슨 하는 모양이랑 똑같아 보죠? 제가 추구하는 모양이 실제로는 이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똑같았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가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할 때 왼발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백스윙 가서 이게 힘의 포인트예요. 힘의 포인트. 자, 백스윙 가서 자, 다운스윙 할 때 자, 왼발에 힘을 꽉 주기 시작하죠. 이때 이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데 왜 왼발에 체중을 다 실어주라면서 다 실어줬어요. 그러면 오른발 안 쓰냐? 오른발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예요. 허벅지하고 힙하고 어깨하고 오른쪽에 대부분의 힘이 리딩을 한다는 거죠. 이쪽 부분에 대부분의 힘이 이펙트 할 때 났어요. 왼쪽에는 체중만 올려놔서 보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이거 여기서 오른쪽 발에 힘 올려놨다고 얘를 내가 밀어내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얘가 힘을 써요. 얘가 힘을 써요. 얘가. 이쪽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 스윙 하다 보면 얘는 낼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칠 때는 이쪽 부분으로 힘을 꽉 주고 이 전체를 다 밀어내는 행위를 해야 엄청난 힘을 맞먹는 힘께 다 꺼내줘야 내가 원하는 거리를 낼 수 있어요. 하나 더 다시 앞에 배. 요구한 게 있네. 임팩트 때는 배를 감춰. 네. 요 부분이 있습니다. 배를 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자, 임팩트 할 때 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배를 내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배를 감춰야 해요. 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항상 뒤로 유지하게. 엉덩이가 자체가 이 상태에서 그냥 회전만 해야지 얘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넥스트.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실제로 다운스윙 할 때는 왼발을 누릅니다. 그다음에 임팩트 할 때는 오른발을 누릅니다. 완벽하게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이동이 다 됐다고 오른발 안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힘으로 얘를 눌러줘야 됩니다. 임팩트 할 때 손의 모양이죠. 손의 모양. 요렇게 하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면 테이크웨이, 자, 다운 시키고 릴리즈 시키고 손을 주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분 제법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얘는 왜 그렇게 생기냐면 내가 또 가면 얘가 내렸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얘가 같이 안 가고 얘는 채만 가는 거예요. 이 채는 진짜 0.1mm라도 내 그러니까 왼손의 범위를 벗어나서 먼저 가는 일은 없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왔을 때, 탁 왔을 때 이 라인 있죠? 얘를 진짜 0.1mm라도 벗어나서 제가 먼저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빡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땅 릴리즈 임팩트 같이.
이때 오른손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딱 내려서 릴리즈했으면 얘가 먼저 가려고 당연히 해요. 얘는 돌려내고 얘가 지가 꺾이지 않도록 얘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은 항상 리드에서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얘가 속도를 죽이는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얘를 똑바르게 손이 고부러지지 않도록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땅을 쳤거나 뭐 다른 어떤 뭐 내 스윙 궤도가 변했거나 했을 때 얘 손이 움직이지 않고 꺾이는 행위가 없어지도록 반드시 손으로 오른손에 그러니까 익스텐션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막 힘을 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라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얘를 꺾었어요. 얘. 왜냐면 손에 힘을 주니까. 얘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놓쳤다. 그죠? 얘가 채가 내 손보다는 먼저 갈 수 있게 해라. 반드시 얘가 먼저 따라갔어야 됐다.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얘는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얘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 팔로우 스윙이 돼요. 팔로우 스로우는 뭐냐면 이쪽에서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항상 일자로 만든다. 그죠? 제가 그린 게 아닌데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죠? 이렇게 일자로 다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선수들도 엄청나게 막 왼쪽으로 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해요. 다 이거지죠? 이렇게 손을 똑바로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앉아서 왼쪽 똑바로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딱 뻗어주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손을 안 구부리대. 그죠? 자, 네.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인데 뭐 같은 상황이고. 그렇지? 네. 네. 그 다음에 뭐 한손 빈스윙을 하면 연습하는데 좀 용이하다. 한손 빈스윙 할 때는 항상 이쪽에 항상 열중시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스윙 플레이 하나 밀고 다시 올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하나 둘 밀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시면 손을 좀 자유롭게 쓰는데 용이할 거다. 다시 체중 이동인데 체중 이동은 저희가 생각한 게 항상 체중 이동은 패스. 자, 볼플라이로입니다. 네, 볼플라이로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자 스윙 패스를 지켰을 때 얘는 길고 얘 중앙에 있는 얘네들은 스윙 패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윙 패스라는 거는 내가 목표를 보고 스윙을 하는데 내 스윙 자체가 아웃으로 나갔냐, 중앙으로 갔냐, 안으로 당겨졌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치면 앞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스윙을 요렇게 하면 밀어낸 거고, 스윙을 이쪽으로 하면 당긴 거죠. 스윙 플레인 자체에 생긴 게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클럽의 페이스가 스윙 패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일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중앙이적으로 내가 똑같이 인투인지 그냥 그대로 아웃으로 나와서 그대로 가서 똑같이 아웃으로 나가는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윙이죠. 스트레이트 스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페이스가 이대로 왔어요. 딱 이대로 맞았네. 요대로 따가서 여기서 봤을 때 딱 이렇게 맞았네. 그죠? 스트레이트 딱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똑바로 갑니다. 무조건 똑바로 갑니다. 얘는. 내가 원하지 않은 똑바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약간 다쳤어요. 다치면 얘는 D로 가. 얘에서 열렸어요. 얘는 F로 가. 이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내가 만약에 스윙 패스를 이쪽으로 당기는 스윙을 했어요. 당기는 스윙을 하면서 이쪽 라인에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당연히 다이렉트로 풀 스윙이 됩니다. 풀을 한 스윙이 됩니다. 여기서 좀 페이스가 좀 더 당긴 스윙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임팩트 때 좀 다쳤으면 이렇게 다쳤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열렸으면 가다가 밀려갑니다. 이런 부분 많죠? 치보면 자기가 그죠? 이런 사람 많다 그죠? 안 되는 이렇게는 자기가 이걸 보면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내 구질만 봐도 내가 지금 뭘 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뭘 수정해야 되는지를 여기서부터 발췌를 해내야 돼요. 제가 보고 땡겼네 말았네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면 매번 이리 가는 사람 있어요. 요리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당기는 스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페이스는 정확하게 임팩트 할 때 당기는 스윙하고 수직으로 딱 맞는데 그러면 다이렉트로 쫙 날아가서 당겨져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윙을 아웃, 인, 아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고쳐야 될지를 항상 인지를 좀 해야 된다. 항상 이 부분은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다시. 네. 그 패드 스피드가 결국은 자 비거리를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스윙할 때 얼마나 힘을 주느냐가 비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스윙 클럽 패드의 스피드가 비거리랑 바로 비례됩니다. 그래서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스피드를 늘리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관계 상태에 있는 게 뭐냐면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윙 스팟의 스팟 포인트가 여기에 대부분은 여기 요만큼밖에 안 돼요. 클럽 페이스에 진짜 손가락 하나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못 맞추면 여기는 마이너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30%, 여기 맞으면 마이너스 70% 디덕션이 생깁니다. 많이 까지죠? 여기 맞으면 마이너스 90% 디덕션이 생깁니다. 네. 그죠? 엄청나죠? 그죠? 가능한 한 이쪽을 맞추는 게 그래 좀 좋아요. 이쪽을 맞추고 위를 이쪽을 맞추는 게 좀 좋아요. 밑쪽을 맞추면 좀 많이 까지고 그죠? 밑쪽 안쪽이 제일 최악이죠. 요걸 생각해서 빠른 스피드와 정타를 맞추는 데 노력하면 거리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프로치 갈 건데 어프로치가 그 하는 어프로치가 아니고 이 공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공을 놔놓고 우리는 자 레벨 앵글 어택을 해야 될지 업워드 어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운워드 어택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드라이브 기준 1번? 드라이브 기준이면 2번. 1번. 그죠? 헷갈리죠? 그죠? 얘는 드라이브 아니고 모든 아이언이 다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아이언하고 실제로는 자 모든 클럽들은 원래는 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겁니다. 얘는 원래 저기 멀리서부터 수평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공 직전 바로 직전에는 항상 파라럴 어택을 해야 됩니다. 공 직전에서 봤을 때는 파라럴 어택. 그렇죠. 그죠? 근데 드라이브인 경우에는 왜 업워드 어택이 되냐 하면 길이 때문에 우리가 놓은 게 한 게 있어요. 놓은 게 한 게 있으면 이게 원래는 내가 이렇게 칠 건데 얘를 길이 때문에 여기다 놔뒀어요. 내가 몸이 여기 있는데 몸의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스윙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오니까 얘는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맞는 거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얘를 갖다가 업워드 어택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뒤집어지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거리의 손실이 엄청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네. 있죠. 의도적으로 맞바람이 강하게 분다. 오, 당연하죠. 그건 그런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돼야 돼요. 다운스윙,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은, 다운 어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앵글이 없어서 즉 알려가요. 그죠? 업워드는 많이 뜨게 되고, 레벨 어택을 하면은 좀 더 노멀 로프트 각도로 가는 거죠. 자, 펀치샷처럼 이렇게 낮은 각도로 날리려면 공 위치를 가운데에 놓으면 되겠네요. 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오, 맞아. 맞추죠. 그거 유용한 건데요. 가운데 놓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로프트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이 로프트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로프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 봐, 이렇게 되면 뒤로 갈수록 공이 만약에 뒤에 있어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 이걸 갖다가 원래 로프트를 하면 열 수밖에 없거든요. 여는 상태에 때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낮은 상태에서 이 뒤를 세워야 해,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면 로프트가 섰기 때문에 플라이 앵글 자체가 항상 로프트에 비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또 하나 한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해서 내가 중심에서 가장 낮은 포인트의 어택을 가져갈 건데 얘를 내가 만약에 땡겨가 버리면 최저 포인트가 옮겨가게 돼요. 그죠? 요 방법도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사용할 줄만 안다면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요. 내가 일부러 스윙을 원래는 이렇게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얘를 밀어버려 앞으로. 그러면 낮은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스윙을 할 때는 항상 채를 갖다가 이것도 방법이긴 해요. 똑같이 하면서 얘는 항상 채를 낮은 상태로 끌어가야 돼요. 올려버리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넥스트. 여기서 보시면 다 정리해보면 클럽 헤드의 스피드, 정타,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다가가는 완만한 각도, 레벨링돼서 날아가는 완만한 각도로 갔을 때 자기가 가진 원래 오리지널 로프트 각도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최대한 내가 내 피지컬로 낼 수 있는 최대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대표적인 오동작 유행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 자, 넥스트. 보시면 이거 보입니다. 요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병이죠. 이거 있죠. 원래 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C 포스처라고 얘기합니다. 등을 너무 구부려 있어 척추 회전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회전이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어요. S 포스처라고 허리를 너무 꺾어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특히 좀 유연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또 얘도 똑같아. 얘 도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나가요. 이래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건 똑같이 척추 회전의 저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오크 포스처예요. 얘는 뭐냐면 얘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 이대로 쳐야 되는데 얘가 과장님 이렇게 되죠, 그죠? 요런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오늘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돼요, 그죠? 이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보고 항상 체가 없다 생각하고 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얘만 만들면 돼요. 얘만 만들면 돼요. 계속 그런 연습을 해서 스윙이 자체가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랫 숄더 플레인인데 얘가 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 보면 이렇게 해서 원래 얘는 어떻게 한다고 앵글 자체가 내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숄더를 플랫하게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스윙 자체의 궤도를 다시 이렇게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수정을 하도록 해야 돼.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얘는 지금 회전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척추를 축으로 돌아야 된다는 개념이 좀 더 생겨요. 그죠? 넥스트 이렇게. 얘는 얼리 익스텐션인데 얘는 다운스윙 할 때 일어서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일어서지 말아야 돼. 일어서면 몸 자체 이렇게 떠요. 그죠? 얘는 똑같이 어떻게 회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몸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어서서 때리려고 하는 사람 생겨요. 얼리 익스텐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얘도 오브 더 탑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엎어 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가보시면 이걸 제가 크게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아서 잘 몰라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어와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땡기는 스윙을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를 방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스윙 플레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스윙 플레인에서 항상 내가 노력을 할 때 얘는 테이크어웨이 상태로 그대로 내려와야지. 이대로 이 라인대로 자 다시 스윙 플레인 보면 그대로 가서 이대로 가야지. 이걸 갖다가 돌려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스윙은 백을 갈 때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른손 자체가 오른발 자체의 기준이 얘가 넘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지는 걸 스웨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져. 밀어버려요. 그죠? 스웨이. 요건 똑같이 오른발을 어떻게 쓰는지 오른발을 축으로 회전해야 된다는 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반대쪽 얘기죠. 다운스윙 했을 때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지. 그죠? 얘는 슬라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스웨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슬라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뭐가 생겼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리버스 파인 앵글인데 아까 봤던 거죠. 리버스 파인 앵글은 보면 백스윙 갔을 때 얘가 갔을 때 얘를 왜? 얘는 내가 하프 갈 때 자체 엉클을 다 열었어 이미. 그냥 턴을 하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는 하프 갈 때는 반드시 연습을 요까지는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턴을 해야 일정하게 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얘는 임팩트를 할 때 자체가 균형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임팩트라는 방법 자체가 왼발을 누르고 오른발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고 얘를 거꾸로 이렇게 치는 거죠. 얘를 행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백. 치킨잉이라고 표현한 건데 치킨잉은
왼팔에 대한 얘기입니다. 왼팔에 대한 얘기. 그죠? 왼팔에 대한 얘기. 보면 치킨님은 스윙했을 때 이 손이 이렇게 가서 땡기가죠. 땡기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버 더 탑 때문에, 오버 더 탑. 여기서 오버 더 탑 때문에 와서 돌았죠. 그러면 이게 스윙이 어디로 간다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니까 이 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땡길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스윙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 문제가 오버 더 탑이었는데, 그럼 오버 더 탑 또 왜 생겼냐? 하면 요걸 치킨닝을 만드는 게 오버 더 탑 때문이니까 오버 더 탑은 플라잉 엘보 때문에 생겨요. 플라잉 엘보는 뭐냐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얘를 손을 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 얘를 손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이 손이 내려갈 때 이렇게 밀게 돼요. 밀게 되면 오버 더 탑이 생겨요. 그러면 스윙이 밑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또 그러니까 치킨닝이 생겨요. 얘는 다 같은 관계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른팔을 들 때부터 테이크웨이 상태에서 하프를 들 때 얘를 이렇게 들어야지, 얘를 이렇게 들면 좀 전에 모든 게 다 생긴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 캐스팅이 나왔습니다. 얼리 캐스팅은 원래 딜레이 히트 낼 때는 테이크다운 위치까지 코킹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풀어버리고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거리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좀 전에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 요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의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왜 생기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자, 클럽 로프트 라이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가 라이각 체크하는 거고 로프트 체크하는 거예요. 얘 로프트 체크하는 거, 라이각 체크하는 건데 앵글 넣으면 이 기계가 있어요. 페이스 딱 이렇게 해서 딱 일자로 놓고 얘를 수평을 맞추고 예, 이제 여기 붙이면 얘가 라이각을 읽어줘요. 로프트 각을 읽어줘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라이각이 한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채들은 다 이렇게 라이각을 계산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라이각을 왜 얘기했냐면 아까처럼 여기서 채 중심에서 요 땅에 닿는 요 라인을 라이각이라 얘기했고 이 채 자체, 클럽 페이스 자체가 가지는 부분을 로프트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 있죠? 원래 지가 디자인된 대로 라이각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수평, 그러니까 땅하고 수평으로 쓰게 되고 얘는 당연히 그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 스트레이트로 날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이각을 죽였어요. 내가 너무 원래부터 손을 너무 아까 이 원인이 이 얘기했죠. 여기서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잡았어요. 수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라이각이 죽게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 그죠?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하면 라이각이 죽게 돼요. 죽으면 토가 들리게 되고, 그죠? 토가 들리게 되면 훅을 만들어내는 구질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라이각을 너무 세우게 되면 힐이 들리게 되고 거꾸로 슬라이스를 만드는 게 생겨요. 그죠? 요 부분이 다시 또 연결될 건데요. 다시 넥스트. 야, 요거가 결국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필드 가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어떻게 슬라이스가 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훅이 생긴다 그러죠. 얘랑 똑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래 자동적으로 이게 라이각이 죽어요. 죽으면 자동적으로 아까처럼 페이스가 열리니까 페이스가 라이각이 쓰니까 슬라이스를 만들어내는 페이스를 갖게 되죠. 그죠? 그다음 훅 되면 자동적으로 자 오르막 이렇게 발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서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훅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설마 안 나오겠지? 100% 나오면 돼요. 그죠? 나오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얼마만큼 각도를 내가 이 페이스가 항상 이 예의를 해야 돼요. 요만치 숲에 세웠으면 얘가 어느 각도로 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 얘가 가지는 단면에서 수직 라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넥스트. 열고 쳐야 되나요? 아니요. 열고 쳐도 되긴 되는데 열고 쳐도 되긴 그만큼 열고 쳐도 되긴 가능한 한 요런 상태가 됐더라도 얘를 세우려고 이 수평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 땅에서 기울어져 있지만 땅은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페이스를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공이 많이 밑에 있다 그죠? 그런데 공 반드시 밑에서 얘가 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럼 잘못하면 여기 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을 파야 되고 하는 좀 조정하는 부분이 생겨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대로 페이스를 두고 얘를 어저스트해서 에임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이 요 각도가 얼마만큼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향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얼마만큼 어저스트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무작정 돌았으면 항상 실패하죠. 넥스트. 자, 넥스트.
그럼 다시 볼까요? 아까 다시 보면 아이언인 경우에는 보통 다운 블로로 되고 얘는 어퍼 블로로 된다 했죠. 이 부분 다시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공은 어디에 쳐야 되냐? 공 중앙을 쳐야 된다. 그죠? 공 여기 놔놓고 봤을 때 내려왔을 때 이 중앙인 여기를 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공을 여기를 쳐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앙인 라인은 요 공을 쳐야 된다. 생각해. 그러면 공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얘부터 먼저 맞아요. 그죠? 공은 어디를 쳐야 된다? 공 중앙을 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가 파고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 네. 자,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자, 아이언과 드라이브 치는 방법이 다를까요? 과연? 다르게 치지 않기 위하여 스윙 궤도의 각도와 볼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미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9번 아이언은 좀 가파른 스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좀 더 플랫한 스윙을 하고 있죠 이미. 그죠? 그 다음에 아이언은 자 샌드웨치는 보통 여기서 스탠스의 중앙에 놓고 7번, 3번 이렇게 옮기면서 왼발 쪽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럼 드라이버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모든 행동들이 이 사전 준비들이 내가 스윙을 하는데 똑같이 해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드라이버를 따로 스윙을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번이 중앙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내가 얘기해놨어요. 자, 그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이렇게 7번을 중앙을 두고 이렇게 가고 긴 스윙은 이렇게 왔어요. 그게 아니라 샌드웨치를 중앙에 두고 앞으로 대부분 넣는 경향이 요즘에 훨씬 더 강해요.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치면 실제로 그렇게 치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클럽당 한 볼 반 개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갖고 움직이세요. 7번을 중앙에 두고 움직이면 나중에 좀 더 많이 얘를 너무 닿는 경우가 생겨요. 샌드는 많이 아주 다치게. 그죠? 샌드가 그럼 지각도를 못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샌드가 56도인데 얘는 뒤에 많이 나가지고 한 52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뒤로 많이 가면 갈수록 이게 다치거든. 그죠? 그리고 요 가지고 실제로 할 때 이제 뭐냐면 모든 스윙을 정상 궤도에 둔다는 얘기예요. 아까 스윙 궤도, 스윙 플레인, 스윙 궤도와 스윙 플레인을 정상 궤도에 뒀을 때 자기가 어디 부분에서 릴리즈를 할 거냐. 항상 테이크다운 여기 부분에서 릴리즈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볼의 위치가 조금씩 내가 변형시켜 봤더만 어느 위치에 놨을 때 항상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부분을 스스로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영웅 씨가 질문했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필드 갔을 때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거는 반드시 연습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행위를 하고 항상 스탠스 설 때 공과 나의 관계를 반드시 정립시키고 스윙을 해야 된다. 그죠? 자, 넥스트. 클럽 길이와 볼의 위치. 아까 있죠? 줄줄줄 변합니다. 그죠? 그때 클럽의 위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립의 위치. 이거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무리 채가 변하더라도 그립의 위치는 항상 이 부분이에요. 항상 이 부분이에요. 임팩트 되는 이 부분. 항상 그립을 잡을 때 이 부분인데 여기서 채가 뒤로 가든 짧아지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변하면 안 된다. 길이 짧아야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항상 그립의 위치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임팩트 할 타이밍과 관계가 있습니다. 릴리즈하고 릴리즈 시작하는 부분과 공의 위치와 내 임팩트 타이밍과 다 관계가 있어요. 세 개를.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릴리즈 타임이 일정하게 돼 있어야 공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그립의 위치가 항상 일정하게 돼 있어야 임팩트 포인트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공의 위치를 관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항상 알고 얘기해요. 자, 그립 위치가 변하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해라, 조정해라 하는 거예요. 자, 넥스트. 자, 보면 넥스트. 자, 요거를 내가 만들어놨어요. 보면 여기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길이가 37인치고
37인치고 뭐 다 있죠. 그냥 클럽의 길이들은 대부분 다 아이언만 볼게요. 우드 빼놓고 클럽의 길이들은 다 0.5인치씩을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죠? 0.2 샌드위치 빼고 0.5인치씩 간격을 두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도는 항상 보면은 자 항상 4도씩 관계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웨지나 이쪽 빼고. 그죠? 자, 0.5인치 플러스 4도가 10m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각 1도가 얼마만큼 거리를 만들어낼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죠? 요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 일단 나이 각도 항상 정해져 있어요. 봐. 얘는 막 7번 같은 경우는 61도예요. 61도, 59도, 58도, 60도, 60도 선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선인데 얘를 내가 과도하게 눕혀 있으면 안 된다. 나이 각은 60도를 넘어요. 항상. 그죠? 그 다음에 표준 거리가 보통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한 130, 140야드. 이 정도가 표준 거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보다 멀리 가면 표준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난 자꾸 훅이 난다, 슬라이스가 난다, 그럼 라이각을 좀 조절, 할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라이각을 약간씩. 예, 왜냐하면 나는 자체가 이렇게 담는 사람이야. 라이각을 더 펴내야 아까처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라이각을 죽인 사람인데 얘는 자꾸 훅로부터 생겼잖아요. 얘는 패해가지고 스트레이트를 만들어줘요. 라이각을 조정하는 피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항상 요 연습을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백을 갈 때 엉덩이 닿지 말아라고 엉덩이를 닿으라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백을 갈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냥 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이 사람처럼 항상 약간 뒤에 어느 정도 벽을 간격을 두고 얘가 엉덩이가 뒤에 닿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좀 약간 이 상태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닿아요. 항상. 그리고 요 각도는 내 공과 어깨 중심선의 연장선에 항상 백이 와 있다고요. 자, 여기도 이런 팔로우 때 얼마만큼 힘이 되느냐. 임팩트까지가 100%고 그 다음에 쭉쭉쭉 팔로우 스로우에서는 60%, 좀 들어가서 30%, 자 피니시 할 때까지는 쭉 올라오면서 0%예요. 없어요 힘이. 근데 내가 스윙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봐야 된다. 그죠? 여기서 임팩트 빡 하고 쭉 올라가면서 그냥 서서히 올려요. 다시 또 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로우에서 느낌은 이래. 팔로우 스로우에서 느낌은 정말 잘 표현해놨어. 느낌이 와서 이대로 쭉 뻗어버리는 느낌. 근데 이때 손에 힘은 반드시 있어야 돼. 예, 펼 수 있도록 모든 힘에 저항하도록 펼 수 있도록 해요. 얘가 이 손이 패이 꼬부리지는 경우가 상당히 생겨요. 패기는 팼는데 꼬부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치거든. 치면 꼬부러져요. 얘를 버텨야 돼요. 패서 그 힘은 있어요. 이 느낌 완전 좋은 거예요. 이 느낌 이렇게. 자, 여기. 자 보시면 이 김현 선수 폼인데요. 보면 제가 분석해 보면 이래. 이게 자 얘의 노란색은 스파인 앵글이고요. 얘는 플레인입니다. 스윙 플레인. 보시면 자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죠?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 사람은 약간 땡기는 스윙을 해요. 약간 땡기는 스윙.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고 약간 원래 자기 플레인에서 벗어나는 힘이 돼요. 여기서 오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서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접혀요. 반대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파인 앵글 자체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죠. 임팩트 팔로우 하면 여기까지 잘 지켰는데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일어나죠. 네. 선수들도 개념 이론상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근데 이론상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항상 볼하고 어깨를 가르치면 이 손은 항상 라인을 플레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스파인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요 이론에서 벗어나면 이건 선수이지만 잘못된 건 알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칠 수 있냐면 항상 그걸 그렇게 해도 몇 시간씩 뭐 8시간씩 9시간씩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잡아내야 돼. 자, 정면에서 봤을 때도 똑같죠. 정면에서 보면 자, 이 부분을 보면 높이가 머리 높이가 임팩트 하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일어섰죠. 그전에는 머리가 다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잠깐 앉았어요. 이 사람도 온 거죠, 그죠? 앉았어요. 선수도 앉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무릎에 움직이면 무릎도 움직이면 거의 그 라인 지키고 있죠. 그죠? 내려앉는 일이 없죠. 거의 앉았어요. 여기서 보면 편하죠. 네, 앉았어요. 네. 오케이. 넥스트. 자, 선수들 제가 임팩트 단계에서 모습을 다 몇 개를 찾아봤어요. 자, 항상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자, 일어서냐 안 일어서냐. 실제로 임팩트 단계에서 안 일어서요. 이 부분을 거의 지키고 있어요. 선수들도 거의 지키고 있어요. 거의 다음 편죠. 짧게 써서 이는 어프로치에서 그렇지. 짧게 써서 거의 지키고 있어요. 그죠? 손은 뻗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그죠? 이때 얼굴 보이죠, 얼굴.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얘는. 항상 보면 항상 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안 움직여요. 끝까지. 어디